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월요일 전 새벽 시간이 다가왔어요. 6시. 일찍 일어나고 저랑 같이 하루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삼성 이야기도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고 반도체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키워보자고요. 스노우볼 효과입니까? 점점점 키워나가야 돼요. 삼성전자 안 좋아해도 괜찮습니다. 반도체 좋은 기업이 있으면은 그 기업 열심히 공부하고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뭐 하이닉스가 좋으면 하이닉스 투자도 되는 거고, 뭐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 많지 않습니까? 그럼 관심 있는 기업 있으면은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뭐 TSMC도 있고 ASML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기업들이 뭐 인텔, 퀄컴, AMD 다양하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좋아하는 기업이 있으면은 공부해서 집중적으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 근데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그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 외모를 얕보지 마라 하는데 이 부자가 되려면 열정, 노력, 태도 같은 것이 중요하지 외양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외모를 가꾸는데 쓰는 돈을 아끼고 절약해야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자수성가로 이 천억대 부자가 된 세이노가 있더라고요. 세이노. 이 사람 아시는가 모르겠네. 세이노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외모도 중요하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외모는 중요하지 않으며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외모를 따진다. 속으로는 외모를 따진다. 여러분들 따집니까? 외모 따지나요? 세상은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바비 인형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도 예쁘면은 관심을 갖게 되고 SNS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멋지게 보이려고 치장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머리 스타일, 입는 옷, 말투로도 여러분은 변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귀티를 내는 거다. 응? 부티, 노, 귀티. 귀티를 내라. 졸부처럼 상표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 귀족적인 세련됨을 갖춰낸다는 거야. 세련됨. 세련된 사람이 멋있잖아요, 여러분. 응? 세련된 사람. 심리학 프론티어 저널에는 그 8살에서 12살 12살 그 아이들을 200명에게 낯선 사람의 얼굴만 보여주고요.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한지 물어본 연구가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아이들은 모든 연령대에서 잘생긴 사람일수록 더 믿을 만하다 답을 했답니다. 외모에 대한 차별은 좋든 싫든 태생적이라는 거죠. 태생적이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노력과 실력이죠. 하지만 세련되고 단정한 모습으로 상대방한테 신뢰를 줄 수 있다면 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뭔가 좀 뒤통수 한 대 맞는 느낌이네요. 여러분 제가 드렸죠. 귀티나게 해야 귀티. 졸부처럼 보이지 말고 귀티나게 하시고 산티난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은 여러분은 상당히 귀족스럽게 이제 살아야 한다. 하여튼 멋있게 잘 꾸미고 다니십시오. 주리하게 다니면은 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저도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앞으로 깔끔하게 예쁘게 다녀야겠네요. 예쁘게. 아이들도 그렇게 따진다는데 아주 세련된 그런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이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는 일체형 PC죠. 일체형 PC. 삼성 올인원 프로를 오는 21일부터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 보니까 인공지능 서비스하고 이 모바일 기기와 연결 기능이 이제 강화됐다고 하네요. 무선 키보드의 코파일럿 키는 마이크로소프트 AI 서비스 코파일럿을 곧바로 시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문서 요약과 이미지 생성 등의 AI 기능을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 PC를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결을 하면은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PC 웹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제품은 두께가 6.5mm의 스탠드를 적용을 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였네요. 삼성 관계자도 삼성 올인원 프로는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를 탑재했고요. 전작 대비 약 13% 넓어진 68.6cm의 4K죠. 디스플레이랑 3D 사운드 스피커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갖고 싶네요. 근데 보니까 한 190만 원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좀 가격대가 조금 비싸서 저도 멈칫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에 대해서 투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배. 그래서 미국의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삼성의 테일러 공장은 그 파운드리 공장으로 미국의 현지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요. 그리고 가동되는 그런 공장입니다. 그렇게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삼성은 파운드리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요. 이곳에 최신 공정까지 적용하는 것은 미국 시장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파운드리 1등 기업 TSMC를 추격하겠다, 따라잡겠다 그런 의미죠. 일단 삼성은 15일 날 그 테일러 공장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 정부는 같은 날 삼성전자가 짓고 있는 테일러 공장에 대해서 반도체 생산 지원금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네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니까 지난 5일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 투자를 기존의 170억 달러에서 한 440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고요. 삼성은 지난 21년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은 올해 양산을 목표로 해서 테일러 공장 건설을 진행 중에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전자가 이 공장에 대해서 200억 달러를 들여서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팹을 40억 달러를 투자해서 첨단 패키징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내다보는 겁니다. 삼성은 테일러 R&D 시설도 신축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네요. 삼성전자 반도체 팹 인근에 이제 텍사스 주립대 오스틴 캠퍼스가 있어요. 이런 대학 등을 통해서 인재 확보에 나설 거라고 합니다. 앞서서 블룸버그는 지난달 15일 삼성전자가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이 60억 달러를 훌쩍 넘을 거다 그렇게 관측도 나왔고요. 미국 정부는 인텔에 대해서 최대 85억 달러의 직접 보조금하고 110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고요. 하여튼 그런 예비 합의를 마쳤다고 지난달 20일 밝힌 바 있습니다. TSMC는 삼성전자랑 비슷한 시기에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TSMC가 받게 될 보조금은 한 50억 달러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렇게 내다보네요. 삼성은 추가 투자를 통해서 현지 생산 체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큰 빅테크들을 적극 공략한다는 그런 방침인데 이 파운드리 업계에 또 최강자 TSMC하고 이 파운드리 업계도 도전장을 내민 미국 인텔과 미국에서 완전 진검승부를 펼칠 겁니다. 일단은 뭐 피 터지게 싸울 거다 그런 거죠. 삼성은 북미 지역에서 반도체 위탁 생산뿐 아니라 이제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그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엔비디아, AMD 등 AI 반도체 수요가 많은 기업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일 계획입니다. 또 여러 반도체를 수직으로 또는 수평으로 연결을 해서 또 다른 반도체를 만드는 패키징 기술은 최근에 반도체 업계의 주요한 경쟁력으로 떠오르는데 삼성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어드밴스 패키징 팀을 만들기도 했고요.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이죠. 미국 시장을 발판으로 해서 TSMC를 추격하고 인텔을 따돌리겠다 그런 의지가 반영된 거예요. 경쟁 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을 3나노 공장부터 적용한 삼성은 안정적인 생산을 바탕으로 내년 2나노 공정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고 그래서 GA에는 삼성전자가 첫 개발에 성공했고요. 기존의 그 핀팩 기술에 비해서 전력 소모하고 성능 면에서 뛰어납니다. TSMC는 2나노부터 GAA 공정을 적용한다는 방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기는 삼성과 테일러 공장에 3나노 GAA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미국의 대중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중국 내 생산 시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관측도 있고,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 내 생산 시설 투자에 제약이 가해지는 그 가드레일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삼성은 웨이퍼 투입량을 기준으로 해서 10년간 5%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장하지 못하고요. 삼성은 중국 시안과 수저에 각각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과 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삼성과 하이닉스를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하면서 별도의 허가 없이 공장 시설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상태고,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미국의 대중 압박이 심화되고 있어서 미국 대선 또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잘해가지고 한번 이겼으면 좋겠어요. 인텔도 제끼고 TSMC도 잡고 한번 해보자. 1타 쌍피로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네요. 스마트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이 이제 160만 원이 넘는 갤럭시 S24 울트라의 반값 수준인 이 80만 원대 프리미엄 스마트폰이죠. S24 FE, 24 FE 에디션을 출시할 거랍니다. FE 모델은 최신 프리미엄 모델인데 갤럭시 S24 시리즈와 비슷한 디자인의 핵심 기능만 추린 알짜 가성비 폰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주요 성능을 경험할 수 있죠. 단종설이 끊이지 않았는데 삼성이 고심 끝에 출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 애플 아이폰에 빼앗긴 판매량 1위 자리를 탈환하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S24 FE를 오는 10월에 출시할 예정인데, 차기 폴더블폰 Z 플립 6랑 Z 폴드 6 출시 이후로 선보이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이죠. 아이폰 16 출시 시점과 비슷하게 출시합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승부수를 던질 것 같네요. 삼성의 갤럭시 FE 라인업은 이 플래그십 모델의 부품을 활용하면서 일부 성능을 제외해가지고 가격을 낮춘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S24보다도 크게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하고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 같네요. 특히 4분기는 삼성 신제품 공백기라고 합니다. 애플의 신형 아이폰 출시와 맞물려 가지고 삼성이 고전하는 시기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S24 FE를 히든카드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히든카드. 삼성은 지난 2020년 준 프리미엄급 FE 모델을 처음 선보였는데 가성비가 뛰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가 얻었고, 하지만 고가 스마트폰 S 시리즈 판매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단종시켰다가 지난해 2년 만에 부활시켰고, 판매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 사양 대비 가격이 저렴해서 삼성의 수익성에는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수익뿐 아니라 이제 판매량에서도 1위 자리를 아이폰에 뺏기다 보니 결국 S24 FE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삼성의 첫 AI 스마트폰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S24 시리즈가 국내에서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단 기간 100만 대 판매 기록을 세우는 등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네요. S24 시리즈의 흥행에 힘입어서 지난해 아이폰에게 빼앗긴 판매 1등 자리를 올 들어서 삼성이 다시 탈환하는 것 같아요. 탈환한다. 시장조사 업체에 보니까 지난 2월 기준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 세계 범위율이 20%입니다. 아이폰은 18%, 삼성이 판매량 기준 1등 자리를 되찾은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이다. 5개월 만이다. 많이 팔았으면 좋겠어요. 잘 팔렸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은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